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네오 이뮨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에도 여러 번 좀 방송을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형적인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특이하게 이 회사는 국내 회사도 아니고 미국의 그 메릴린치주의 본사를 갖고 있는 미국 회사이기도 하고, 미국 회사로서 우리나라에 상장해서 이 재무제표를 달러 베이스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달러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지 원화로 계산하시면 답이 안 나오는 회사죠. 이 회사는 최근에 오윤석 씨라고 전 FDA에서 근무했던 분을 모셔서 대표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FDA에서 승인을 받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네오 이뮨텍은 주로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쪽에서 연구하던 이 NIT 106과 NIT 109를 임상 중단했습니다. 이게 로슈나 유력한 회사들과 파트너로 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중단한 이유는 이 임상 자체가 이런 로슈나 이런 외국 회사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오 이뮨텍이 자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다 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빠르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줄어들고 있을 때 이런 임상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하게 되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용치료와 같이 상대방의 비용을 대는 연구 아니면 대부분 다 직접 하는 연구들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현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현금성 자산이 533만 불이 있었지만 5,330만 불이 있었지만 지금 3,770만 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현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을 여러 개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 하반기에는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 것이죠. 지금 현재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수익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만, 영업 손실만 1,520만 불이 나가야 되고 단기 순손실도 1,600만 불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임상을 줄였는데도 이 정도로 좀 고정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소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 거죠. 그리고 제넥신이 최대 주주인데 21.18%를 갖고 있어서 제넥신이 상태가 어려우면 직접 여기다 유상증자를 해주면서 최대주주로서의 책임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넥신도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해외에 있는 회사까지도 신경 쓰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네오 이뮨텍이 돈이 되는 어떠한 아이템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R&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쏟아붓는 밑빠진 독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 제넥신도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최근 들어서 임원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처음 상장을 할 때만 해도 있었던 임원들이 대부분 다 나가고 이제 새로운 인물들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번에 좀 이슈가 된 건 그 카티 치료제하고 병용 치료를 하고 있는 NIT 112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요번에 유럽 종양학회 이거 탔잖아요. 유럽 종양학회에 요번에 임상위원 B에 대해서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회사랑 가장 밀접하게 지금 이슈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ARS 치료제라는 방사능 치료제,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자 피폭에 대한 치료제 긴급 의약품이죠. 이쪽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랑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FDA 내에서도 이 약품이 없기 때문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고 연구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급성 방사선 증후군 ARS 치료제는 미 육군에서도 직접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있는 긴급의약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규모 핵전쟁을 대비한다든가 아니면 핵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사고를 대비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비축하는
긴급의약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품 특성상 이게 이제 임상을 할 수 없는 약품입니다. 왜냐면 방사능에 오염을 시켜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100%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이건 설치류나 영장류 같은 이 2종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동물에 대한 실험만으로 이 사람에 대한 사용 허가를 내주는 그런 특수한 의약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FDA에서 이거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그 핵전쟁을 대비한 전략물자로 이 ARS 치료제들을 비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억 달러 정도의, 그러니까 수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윤석 신입 대표가 FDA에 근무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러한 동물 실험에 대한 룰을 그 애니멀 룰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1차로 설치류에 대한 그 실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관련된 보고서까지 제출이 됐고, 요번에는 2차 동물에 대한 동물 시험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연장류와 같이 대형 동물에 대해서 이 약품에 대한 안정성과 또 효능에 대해서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 통과가 되면, 물론 이건 동물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그 1년 안에 이 결과치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물 시험이 끝나게 되면 2종에 대한 동물 시험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미국의 연방 정부나 이런 이런 방사능 ARS 치료제를 비축할 목적이 있는 나라들에게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구매를. 그리고 그런 정부의 비축분으로서의 주문을 받아서 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은 실제로 이러한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비축을 했다, 이런, 그러니까 비축을 해서 일정 기간을 지나면 다시 또 없애버리고 다시 또 새로 비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생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ARS 치료제에 대한 비축 필요성이 제기되는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계속 해양에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사능 오염수가 완전히 다핵종 제거 시설 알포스라는 걸 통해서 핵물질을 다 제거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삼중수소를 처리할 능력은 안 됩니다. 트리튬 같은 것들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트리튬을 바다에 뿌려가지고 희석시키겠다는 건데, 그 말 그대로 이제 여전히 그 방사능 물질이 있는 그런 물이란 뜻이죠. 그만큼 여기에 노출이 되면 방사능이 오염되는 그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ARS 치료제 같은 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네오임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네오임텍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이러한 호재성 재료들을 자주 많이 내놓고 있고, 특히나 약세장에서는 실적과 상관없이 호재성 재료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재료가 호재성 재료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세장에는 바이오주가 도피처가 되곤 합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아프면 이 약을 사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도피처가 되는 것이고, 이 바이오 신약계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이오 신약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이 원체부터가 실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구 성과만으로 이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에서 하나의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가들의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는 주가를 끌어올려서 유상자를 통해서 이런 계속 기업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야 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기업 IR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계속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이죠.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들,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기업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여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호재성 재료를 내놓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 이런 약세장에서 시장의 약세를 나타낼 때 이런 종목은 말 그대로 이 시장 내에서 호재성 재료를 계속 내주고 있는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약세장에서의 도피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